율촌 일산단의 행정구역 경계를 두고 전남 동부권 3개 자치단체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공장 운영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만권 경제청이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순천시가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문을 연 지 3년째를 맞았습니다. 500회가 넘는 공연과 굵직한 축제가 열렸지만 문화전당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혹합니다. 순천 에코 에듀센터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한 곳이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빨라야 내년 2월쯤이나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율촌 일산단은 지역의 대표적인 산단이지만 행정구역 중복으로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넘는 고민거리인데 경제청 차원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율촌 일산단에 입주한 한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은 한 개 공장이 여수, 순천, 광양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군데 행정구역이 겹치는 공장도 9곳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업체들은 공장 운영에 불편이 크다며 도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광양, 일부는 여수, 일부는 순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이 말도 못합니다. 3개 시가 조정을 해서 도로 경계선언으로라도 행정구역을 정리를 해달라. 지난 1994년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율촌 일산단은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순천 42%, 광양 31%, 여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경계 재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경계 조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넘게 지역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율촌 일산단 경계조정. 한 개 공장에 2~3개로 나눠져 있는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에 건립되고 있는 가칭 에코 에듀센터 준공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회사가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한 회사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포기해 해당 회사의 지분 승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공일도 다음 달에서 내년 2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에코 에듀센터 건립 공사에는 모두 488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무료 입장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의회와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잠정 연기했다며 관련 계획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민들이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 5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가 운영 적자와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앞으로 순천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저희 여수 MBC가 보도한 여수 모 중학교 교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여수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보도 이후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조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으며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백억 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순천시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가 하수도 공사 과정에서 금품이 전달됐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해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배임이나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700억 원이 투입되는 순천시 하수도 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돼봐야 알 수 있다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줄지 않고 있고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욕설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순천시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건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토대로 관내 공동주택별 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운영된 지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입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방송은 어차피 관리사무실에서 계속 하기는 한데 그 위원회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입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성격상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이 양측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리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 내지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위원회들의 실적이 전무한 것도 효율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관리위원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성이 있는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이나 또 이런 것을 구축하고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를 양성하고자 이번에 컨설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게 되는 관리위원회. 단지 구색을 맞춘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입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로 남을 수 있도록 순천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SRT 전라선 운행과 KTX 증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전라선 주변엔 여수해양공원과 순천만 국가정원, 전주 한옥마을이 있어 한 해 3,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전라선의 경우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는 운행조차 하지 않는 데다 KTX도 편도 15회 운행에 그쳐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3년을 맞았습니다. 대중과 정치권 등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00회가 넘는 공연과 100건에 달하는 축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지난 3년 동안 문화전당에서는 2,500차례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흥미롭고 창의적이고 그러면서 실험적인 그런 공연, 전시, 교육,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만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어린이문화원과 젊은이들에게 곽광받는 하늘마당 정원도 새로운 문화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학과 무용 등을 매개로 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전당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평가와 질책이 대표적입니다. 6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억의 수입을 낸다는 것은요, 이 빵점짜리 경영입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광주라는 도시 안에 섬처럼 머물렀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발전소로서의 전당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요.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속에 문화전당은 앞으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전당과 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고 전당장의 직급을 올려 적임자를 세워야 하는데 여기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업체의 후원을 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LG화학과 함께 연등동 기초수급자 과정에 모두 1,000여만 원을 들여 한 달여 동안 집수리를 통한 희망하우스 11호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희망하우스는 지역 후원자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여수시가 지난 2013년부터 펼쳐오고 있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73일간의 모금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청 광장에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이웃사랑 성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나눔 캠페인의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97억 6천만 원이며 지난해에는 목표액의 93%인 90억 4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교를 위해 출범하는 위원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 출범과 함께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도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성장한 독립운동가 강화선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강화선 지사는 독립운동가 강병담 목사의 딸로 광주 수피아여고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0일 광주 부동교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됐고 추록 후에도 국민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지사는 또 15살 나이로 유공자로 선정돼 유공자로 인정된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최연소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고흥군이 소통행정과 현장행정의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매주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있습니다.